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외도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 남편은 완전 성 중독이에요. 섹스 중독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한 여자한테 뭐 사랑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면서 관계하고 뭐 성매매까지 하고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남편들이죠. 뭐 비아그라, 팔팔정, 구구정, 필름 이런 거 숨겨놓고 먹으면서까지 얼굴 벌개져가지고 이 여자 저 여자 찾아서 막 헤맵니다. 그런 걸 보면 저 새끼는 진짜 중독됐다 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죠. 또 오피방, 안마방 쳐 돌아다니면서 수십만 원 돈 쓰고 성병까지 옮아오는 남편들도 정말 많죠. 뭐 몸 파는 여자들이 성병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오히려 깨끗하다 이런 이상한 논리까지 막 가지고 있습니다. 술자리 핑계, 접대 핑계로 노래방 도우미나 룸사롱 같은 건 아주 예사고요. 그런 거는 오히려 걸려도 아주 당당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외도하고 유흥, 성매매 이런 걸 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뭐 직업적으로나 학업적으로나 또 이렇게 대인관계적으로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자제가 안 되고 또 못하게 되면은 안절부절 초조해하고 금세 또 다른 여자 찾으러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더 자극적인 행위에 탐닉을 하게 되고요. 한 번 갔다가 두 번 가고 두 번 갔다 세 번 가고 하면서 그 빈도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와이프로서는 정말 환장할 노릇이고요. 이런 성중독 남편들이 왜 그러는 거냐를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그렇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죄책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왜 이러는지를 속마음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성중독 남자들은 자기 자신,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나는 기본적으로 나쁜 인간이야. 나는 가치가 별로 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다. 이 세상 어디에도 나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다. 이렇게 자기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아이 키울 때 육아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유아기에 엄마랑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기가 배고프다고 울면 젖주고 기저귀 젖어서 울면 기저귀 얼른 갈아주고 졸릴 때 다독여서 재워주고 그러면 아기가 느끼기에는 좋은 엄마야. 좋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좋은 사람이야. 세상은 정말 따뜻한 곳이야.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런 성중독자들은 그런 영유아기 애착부터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자기가 챙김을 받지 못했다든지 성적으로 학대를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타인을 신뢰하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못 믿고요. 자신감도 없고 세상은 나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결혼할 때는 전혀 몰랐죠. 생각지도 못했죠. 연애할 때는 남편이 이런 본 모습을 속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젊으니까 어느 정도 가면을 쓰고 긴장하면서 사람을 대하니까 티가 안 났을 거고요. 만약에 이 인간이 약간 애정 결핍이 있는데? 라고 우리가 느꼈더라도 내가 애정을 많이 주면 이 사람이 나아질 거야.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이렇게 콩깍지가 씌여가지고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몇 년 살면서 이렇게 이 인간이랑 가족이 돼가지고 겪어보니까 이 인간 본성이 보이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인간이 아닌 거죠. 내가 사랑을 주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저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애정과 관심에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여자랑은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깊어지려고 하면 도망가고 이 사람한테서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우니까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를 걸치는 거죠. 항상 애정을 갈구하면서도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이런 게 바로 중독인 거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든 욕구의 중심이 성관계인 거예요. 내 욕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섹스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감각이나 이런 걸로 행복을 느끼잖아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벌써 봄이 온 것 같아. 그러면 행복하죠. 그리고 뭐 어렵게 읽던 책을 드디어 한 권을 다 읽었어. 그럼 막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런 성중독자들은 이 욕구가 오직 성욕에만 집중이 되어 있고 내가 채울 수 있는 만족은 성적
만족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저 인간이 저러고 다니면서 죄책감도 못 느끼나 봐요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죄책감도 느끼고 공허함도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자기네들도 당연히 알아요. 근데 인정을 하기가 싫은 거죠. 자기 상태가 비정상적이고 자기가 막 너무 심각하고 조절이 안 되는 중독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고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다른 핑계거리를 찾고요. 다른 사람, 아내한테 덮어 씌우기도 하고 축소하기도 하고 하여간 인정을 하질 않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딱 걸려가지고 너 이런 거 잘못된 거잖아 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낮다고 했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그런 놈인가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분들이 정말 미칠 노릇입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죄책감이나 모욕감을 느끼면 남편이 그걸 그만두겠지 생각을 하고, 막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무슨 창남이냐, 이 여자 저 여자 그러고 다니게, 네 딸만한 여자랑 뭐 하고 다니는 거냐 하면서 막 죄책감이랑 수치심을 막 주려고 해요. 네가 쓴 돈이 얼마인지 아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남편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되겠죠. 근데 이 성중독이라는 게 정말 중독인 게 병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 행위 중독의 악순환 같은 건데요. 수치심이나 분노, 죄책감, 모욕감 이런 거를 남편이 느끼면 그 중독 사이클이 또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럼 또 불안하고 답답하고 고통스럽다. 그럼 이 마음을 또 그 행동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상간녀와 만나는 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상간녀한테 중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섹스뿐만이 아니라 상간녀와의 그런 관계에서 이런 거를 중독을 느끼니까 우리가 막 뭐라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다시 또 그 상간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성중독 남편을 어떻게 말로 교화를 시킨다든지 설득한다든지 호소한다든지 해가지고는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가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거를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걸 고치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인식 자체를 못하니까 이게 뭐 말로 설득이 되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상담을 하면서 약물 치료까지 해야 되는 그런 질병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성중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성중독 남편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고치느냐, 이거에는 사실 글쎄요, 우리가 뭐 병원에 야 너 이거 중독, 너 이거 병이다, 완전 너 섹스 중독이다, 병원 가서 약 먹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고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그런 남편을 두고 같이 살아야 되는 내 마음, 아니면은 뭐 그런 남편을 이제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는 내 마음, 이런 거를 내 자신에게 조금 시선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성중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뭐 배우자 바람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든지, 이혼을 못하고 살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이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다 쓴 것도 있고 회원들이 많이 교류하고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